주택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여러 채가 있네요. 동그란 돔 형태가 정말 이색적입니다. 딱 보니까 창이나 이런 게 주택이 맞아요. 한 번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독특한 외관 덕에 문경 시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물이라는데 이게 정말 가정집은 맞나요?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인데 커튼하고 실링팬 보니까 딱 주택이 맞아요, 이게. 여기가요? 네. 주택이 누가 맞다니까요.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네,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올라오시죠?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둥근집에 사는 건축주 남편 신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축주 아내 오정미입니다. 네모난 건물들로 가득한 도심 속에 둥글게 자리 잡은 꿈의 집.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현 씨가 설계한 집은 총 4개 동. 그중 한 곳에서 상현 씨 가족이 살고 있다는데요. 텅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햇살은 꽉 채울 수 있는 둥근 큰 창. 정말 근사합니다. 오, 진짜 최근에 본 건물 중에 제일 놀랍고 높고 개방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개방감을 주택에서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제 취향이 거의 뭐 많이 반영된 건데 저는 이렇게 출입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탁 트이고 이렇게 좀 뻥 뚫린 개방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내 집을 내가 지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포기하지 말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높은 층고와 넓은 창, 큰 창, 그거는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층고가 무려 6m. 그 덕에 아치형의 독특한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이 원형을 어떤 구조로 공사하셨는지. 이 2층 벽체부터 네. 3층 지붕까지 다 목구조로 그 진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이 곡선 지붕도 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조로. 네, 목구조로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제 이 평면상의 곡선은 그래도 목조가 많이 하는데 지붕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이거 제작해서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비용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도 결정을. 네. 처음에는 이제 목구조 하기 전에 철골도 나왔었고 또 목구조가 이제 지붕 라운드 하기가 좀 힘들다, 시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철골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목구조에 대한 로망도 있고 또 단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목구조를 선택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와서. 네네. 진짜 놀랍습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콘크리트로 지는지 알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 구를 원형을 곡선을 만드는 데 가장 용이한 게 콘크리트인데 조금 비싸서. 그렇죠. 비용 절감 조금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비용 절감이고요. 네네네. 이 집의 큰 아치는 경량목 구조를 이용해 둥글게 석가래처럼 만들어 올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작업이라네요. 경량목 구조의 특성상 단열과 비용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독특한 구조랍니다. 또한 앞과 뒤 벽면 전체에 창을 내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대신 목조 주택의 단점인 단열을 보완하고자 측면과 천장에는 창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 최고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저 정도 주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시간도 걸렸을 거고 저거 주문하는 비용도 걸렸을 건데 이 곡선 이게 비약적인 선 그대로 쫙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짜릿짜릿. 매일 저녁 보고 막 감동받고 그러시죠? 이게 화이트 톤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미술가처럼 이렇게 아치가 그려지니까 이 자체가 그냥 디자인이고
뭐 다른 거를 설치를 안 해도 이 자체 미술관처럼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를 이제 선호를 했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미술관처럼 깨끗하고 이쁘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미술품이다. 뭐 거의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술관 같은 집을 지었기에 예술가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 상현 씨와 아내 정미 씨는 실은 경찰 부부라고 합니다. 문경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지역이 다 낙후되고 어떻게 뭐 개발을 할 것인가라고 관할 지자체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의미를 조금은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경 세제와 같은 아치형 같은 모습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원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또 원하지 않게 어울려 살기를 바랬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좀 채워낸 게 아닐까요? 문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의 자랑이 될 만한 집을 짓고 싶었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이네요.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 조명 하나 설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명도 진짜 최소화돼 있고 이런데 조명도 괜찮으신가요? 사실은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원하는 조명은 이 길이, 정성 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를 먹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느낌의 조명을 선택을 잘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까지 두 사람은 꽤나 힘든 여정을 견뎌야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로 설계 예산에 큰 변동을 겪으며 조명 하나하나 직접 발로 뛰며 구해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리도 아름다운 집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정말 장하네요. 부부의 꿈이 담긴 집이지만 이곳은 또 다른 이들의 소망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방을 이제 각각 나눠줄 수 없다는 그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담이 되지만 좀 결심을 했던 이유가 각각 딸아이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건축주 남편하고 가장 크게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집이 이제 건축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열 부분에서 많이 취약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집에 대한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그 간절함이 결국 집 설계로 이어졌다네요. 하지만 부모님 집과는 불과 몇 발자국 차이, 독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넘어지면 코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말이죠. 여기 농사도 짓고 여기 뭐 마늘, 고추, 뭐 파 같은 거 한 40년 했지. 40년 여기에 40년 하다가 저쪽에 쟤들이 집을 짓고 이제 이 나머지는 이제 채소 갈아 먹고 그렇죠. 저 아들 내외가 여기 와 있으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이 좋고 말고죠. 누구 말떠나 뭐 애들로 말하면 뭐 하늘 땅만큼 좋지. 좋고 말고죠. 남편 상현 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터전에 3대가 모여 살게 됐지만 이들의 집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날 따시면은 이 잔디 입힐 거예요. 잔디 입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래 흙발이잖아요. 지금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정금다리매로 돌을 저 사다가 얇은 거 있어요. 구들장 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가 이래 정금다리 사람 밟고 다니는 길을 이리 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는 길을. 우리 손녀들도 다니고 저도 다니고 집사람도 다니고. 네. 그러면 좋겠죠. 우리 큰 손녀 언니리. 일이 다 컸어. 쪼간했던 게 저렇게 컸어. 품 안에 손녀가 자라는 세월만큼 집 또한 거듭 변화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활에 맞게 공간 또한 서서히 맞춰지기 때문이겠지요. 오, 계단이 진짜 원형대 계단이 똑똑합니다. 계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계단에서 할 말이 많으신가 보네요. 계단이 이 집의 오브제죠. 오브제고.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매스는 간단해요. 이 아치형 구조의 화이트.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다고 해도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탁 각인될 수 있는 짠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설계팀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원형 계단을 해보면 어떠냐.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아, 원형 계단이지. 원래 기존 계획대로 나무 목재에 이제 난간대는 유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형대로 올라가는 구조를 이제 원했고 그렇게 설계에도 반영이 됐는데 어느 순간 원형 계단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거 나는 싫은데. 아마 남편은 반려견 보리 때문에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거든요. 저게 원형 계단이 오르내리기가 이제 어렵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감수해야죠. 우리 강아지는 뭐 원형 계단이나 이런 게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색을 입혀야 되는데 색이 이제 여러 가지 색이 있었어요. 노란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유치원도 아니고 우리 집이 무슨 노란색이야. 언양하고 싶었어요. 아예 계속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얘기해보라고 하대요. 그래? 뭐 이렇게 나는 그럼 노란색. 이제 일부러 조금 언양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노란색 한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무슨 소리 하냐. 유치원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페인트잖아요. 칠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조금 그렇게 하면 저 노란색도 한번 칠해보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칠해보면 되니까 그것도 안 맞으면은 뭐 검은색 한번 칠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직 계단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팍팍하고 모난 세상에서 좀 더 둥글둥글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가족의 바람이 계단에서조차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 신상현 씨의 둥근 집, 외관으로 보이는 면적은 좁아도 내부에 들어서면 결코 비좁지 않은 느낌인데요. 가능한 닫힌 공간 없이 탁 트이게 설계한 배치가 돋보입니다. 와, 여기가 안방이네요. 안방도 엄청 개방적이네요. 야, 아, 여기가 드레스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문 없이 순환형 동선으로 이렇게 만드셨네요. 와, 안방이 좀 놀랍습니다. 어떤 점이 놀랍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거 백화점에 이거 저 침대 매장처럼 이 침대를 가격이 적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림도 하나 없이 시계도 없고. 네, 그 침실은 오로지 그냥 잠만 자고 쉬는 공간. 뭐 다른 거 TV가 있거나 하면 그걸 보게 되고 하니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오로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침대만 놓게 됐고 또 그게 또 관리하기도 또 사실 편하고요.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지내시는구나. 그리고 발코니도 이렇게 침실 옆에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네, 이게 이제 꼭 발코니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라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뭐 차를 마시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저기 보면 발코니에 이제 업라이트 조명도 예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또 뒤쪽이기도 하고 해서 캠핑하는 것처럼 테이블을 갖다 놓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남편하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렇게 지낼까 합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용도에 따라 공간 구분을 정확히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오로지 아내를 위한 공간인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진짜요? 네네네. 안에도 혼자 쓰시는 공간인가요? 네. 정말 진짜 잘 해놨습니다. 저 위에 자연 보이는 네, 뷰도 맞아요. 그렇고 느낌이 확실히 여성 느낌이 좀 납니다. 네네. 네. 아내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네. 아일랜드 욕조랑 매립 선반을 꼭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좀 반영을 했고 창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창인데 시야를 밖에서 가릴 수 있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창을 위쪽에 좀 설치를 해서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욕실을 사용을 못 하시는 게 좀 마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개인만의 공간을 존중한 것이죠.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설계 단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조금 그 공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욕실만 사용을 했죠. 그동안 같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하셨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반신욕도 하고 싶고 이제 거품 목욕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를 거기서 이렇게 목욕시킬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리를 반려견은 얘가 있으니까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천 차단해야 되겠다. 내가 없을 때 언젠가는 얘를 이렇게 욕조에 넣고 목욕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계단으로 연결된 두 개동이지만 공간 분리를 확실히 해서 예민할 수 있는 사춘기 딸들이 더욱더 좋아한다는데요. 굉장히 큰 곡선이라서 뭐 가구 배치나 이런 데도 별 지장이 없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곡선이 3층은 이제 오롯이 곡선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가구를 기성 가구가 맞지 않았어요. 기성 가구가 맞지 않아서 요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공주처럼 예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구도 아기자기하게 조금 수납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좀 예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싶었고 또 이렇게 창이 굉장히 큰데 타원이라서 이게 아치라서 이 커튼이 이렇게 정말 블링블링하게 공주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생했어요. 이 커튼 만드느라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실험도 해보시고 엄청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제작해 주셔서 꿈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커튼에 꽃 달려있는 것도 너무 이쁜데요. 네네. 공지방이라서. 큰딸 은진이와 둘째 딸 은유리는 네모집이 아닌 둥근 집을 그리겠네요.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꿈을 가득 품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곡선이 살아있어서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자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보통의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큰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앞에서는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이랑 원래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별로 안 싸우고 창도 커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 편해요. 각자의 공간을 마련해 줬기에 방과 화장실을 스스로 정리정돈하면서 관리하는 습관을 키우는 데에도 독특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남편 상현 씨의 가장 행복한 시간, 보리와의 산책입니다. 너. 머리 없다. 앉아. 우리야 집 어때? 응? 집 예쁘지? 마음에 들어? 응? 집 어때? 아저씨 저게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멈추게 하는 집. 커피숍인가? 뭐 웨딩샵 같은 뭐 그런 데인가? 하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명절 때 이번에 보니까 고향인 여기인데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없던 집이 생겼잖아요. 저거 뭐지? 분명히 없었는데 집이 아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실제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는 사람도 편하지만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현 씨 가족부터 반려강아지 보리까지 모두가 행복한 꿈의 집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반찬 가져왔네? 뭘 또 가져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거 뭘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 도라지, 우엉, 무침.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갖다 주세요. 맛있는지 모르고. 맛있죠? 왜 맛있죠? 안 드세요,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보면은 집이 좀 웅장해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그늘 보이고. 아니 뭐 집 쪽에는 힘이 들었지만은 지어놓고 보니까 잘했다 싶죠. 예. 어머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좋아요. 집은 달리 살아도 3대가 모이는 날은 하루가 멀다 합니다. 참으로 화목해 보이네요. 여기 설계할 때 1층에 같이 작은 공간 만들어서 같이 또 분리해서 사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극구 너희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죠, 지금도. 가족이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기도 해야 하는 관계인 것을 상현 씨 부모님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지치고 뭐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안고 들어와서 집에서 털어내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뾰족뾰족 모난 세상은 사라지고 창밖의 세상이 둥글게만 보이는지 이런 집이 바로 모두의 꿈의 집이 아닐까요?